이제 준비 다 했어.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라이온TV 라이온이 아빠입니다. 정들었던 2010년식 투싼 IX를 교체할 때가 되어 생애 첫 차를 뭘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LPG 차량으로 가족을 태워야 하니 중형차로 결정을 한 뒤 최종적으로 영상에 담겨있는 2018 더 뉴 K5를 LPG로 출고받았습니다. 기존 세대에서 요즘 세대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본인에게 필요한 옵션, 생략할 옵션 등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틈틈이 촬영하고 영상 편집 숙성 강좌들을 보면서 허접하지만 정성을 쏟아 만든 영상입니다. 저 또한 렌트리스 종합법인에서 근무한 지 2년여가 지나고 보니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렌터카만한 구입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차량 옵션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상단의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성심성의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들이나 일부 잘못된 정보들도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봐주시길 바라며, 자, 지금부터 2018 더 뉴 K5를 저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이전 세대와 요즘 세대 차량을 구분하는 가장 심플한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모컨 버튼뿐만 아니라 차량 손잡이 버튼으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으며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저는 처음에 일반 키가 감성이다 라고 고집을 하였으나 주변의 편리함을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사용을 해보니 영락없는 헛소리를 하고 다녔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아의 4버튼식 스마트 키입니다. 버튼은 단순하게 닫힘과 열림, 원격 트렁크와 넓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놓은 위치가 헷갈릴 때 차를 찾기 유용한 경보기,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건전지 교체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키를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크롬 버튼을 눌러 수동식 키를 분리한 다음 영상에 보이는 작은 홈으로 키를 밀어 넣으면서 사이를 벌리시면 되는데요. 이 키를 돌리면서 벌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밀어 넣으면서 벌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꽉 막혀 조립되어 분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키를 떨어뜨렸을 경우 약한 충격으로 분리되면서 내부 부품들이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고려하여 제조사에서 좀 뻑뻑하게 설계한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자, 조립은 당연 분리의 역순입니다. 건전지가 떨어졌을 경우 수동키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면 문제없이 걸린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꾹꾹 눌러서 틈이 없이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 본격적으로 차량을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설정에서 웰컴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차량으로 접근 시 사이드미러가 열리며 도어 안쪽 LED가 점등됩니다. 웰컴 시스템만으로는 도어 잠김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버튼을 눌러야 잠금이 해제되며 주변을 지나갔을 경우에도 작동하지만 멀어지면 약 10초 뒤 다시 사이드미러가 폴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환영받는 기분이 들지 않아 평소 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손에 짐이 있는 경우
유모차와 아이를 안고 차를 탈 일이 많은 저에겐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도어가 잠긴 상태에서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 트렁크 쪽으로 접근하시면 반응을 하며 개방됩니다. 스마트 트렁크 기능은 잠김 상태에만 작동되니 위 상황이 싫으시다면 미리 잠금을 해제해 두거나 그냥 열리면 닫을 각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가솔린 디젤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스탱크에 많이 뺏겨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단점이 트렁크의 연결 부위가 노출되어 있어 문을 닫을 때 내부 물건이나 연결 부위가 손상, 변형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트렁크의 기능도 차량 세팅에서 활성화, 비활성화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선택에 큰 비중을 차지한 넓은 실내 공간 부분에 대해선 앞좌석에 충분한 공간으로 위치한 후 뒷좌석에 타보아도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에 충분히 여유가 있을 정도로 만족입니다. 도어 내부는 평범하고 특이사항이 없어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후진 기어가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아래로 향하는 후진 연동 사이드미러의 기능은 미러의 좌우를 조정하기 위해 선택되는 L 또는 R 버튼 중 어느 한쪽이 눌린 상태로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아래로 조정되고 그 L 버튼, R 버튼이 가운데로 위치해 있을 때는 사이드미러의 변화가 따로 없습니다. 사용시 각도는 생각보다 많은 양 아래쪽으로 조정되어 주차 라인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후진 도중 L 또는 R 버튼을 눌러 중간에 하향 조정 기능을 온, 오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1번, 2번 설정된 위치로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포지션으로 이동되며 세팅 방법은 원하는 위치에서 셋 버튼을 누르고 1, 2번 중 희망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계기판에서 확인됩니다. 꼭 파킹 기어에서만 위치 이동이 가능하며 주행 중에 메모리 위치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파킹 기어에서 원하는 메모리 포지션으로 이동 중에 출발을 위해 기어를 바꾸게 되면 계기판에 메시지가 뜨며 중간에 중단됩니다. 브라운 원톤의 내부입니다. 실제로는 영상보다 어두운 초코색에 가까우며 주유구와 트렁크, 미끄럼 방지 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오프 기능은 안전상 평소 때 사용하지 않으며 모래길, 흙길 등의 타이어가 빠졌을 때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 바퀴가 헛돌더라도 동력을 전달해야 할 목적일 때 사용합니다. 수동식과 달리 운전석 위치와 허리 각도를 버튼으로 제어합니다. 수동식처럼 빠릿빠릿한 움직임은 없지만 왠지 모를 고급스러움을 줍니다. 뒤에 위치한 동그란 버튼은 쉽게 말해 허리 공간의 쿠션량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이는 이지 억세스와 연관되어 문을 여는 것을 기준으로 시트가 뒤로 위치하면서 승하차가 보다 편해지는 기능입니다. 뒤로 밀렸던 시트가 메모리된 운전 포지션으로 이동 중에 시동을 걸게 되면 잠시 이동을 멈추었다 시동이 걸린 다음 마저 위치합니다. 핸들 포지션은 일반적으로 많이 바꾸지 않기 때문에 수동 방식이 아쉬움으로 느껴지진 않았으며 이동 가능한 범위는 크진 않았지만 텔레스코픽으로 핸들을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 조금은 더 편하게 운전 자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승석의 타일 승객을 마중할 때 미리 조정하거나 뒷사람이 직접 시트의 포지션을 조정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리로 다가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일반적인 수납 공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적으로 깔끔한 걸 선호하여 평소 닫아두고 사이드 포켓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과 주차 센서 온오프 버튼,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등이 있습니다. 오토홀드를 켜면 계기판에 하얀색으로 표시되며 주행 중 완전히 정차하며 녹색으로 표시계등이 바뀌며 브레이크 팩에서 발을 떼더라도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도 뻑뻑해집니다. 엑셀을 다시 밟으면 흰색으로 바뀌어 다시 주행되고 막히는 도로에서 사용 시 수시로 브레이크에 발을 뗄 수 있어 다리 피로를 덜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끄면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오토 홀드 기능도 같이 종료됩니다. 다음번에 시동을 건 후 기능을 켜고 싶다면 다시 버튼을 눌러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또한 파킹 기어를 넣는 경사 없는 도로를 주행하고 주차하는 저에겐 큰 활용도는 없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과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차는 지갑 사정을 고려하여 항상 에코로 맞춰져 있는데요. 모드를 바꿨을 때 주행 성능에 확실한 변화는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는 평범하며 좌측부터 순서대로 라디오, 미디어, 즐겨찾기, 채널 및 음악 변경 버튼, 홈, 폰, 셋업 순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공조기 또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켜고 끄는 과정에서 실내 순환이 외기 순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내기 순환으로 해두는 편인데요. 상시 순환을 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조기가 오프된 상태에서 전면 성해 제거를 작동, AC 버튼을 누른 상태로 내 외기 순환을 5번 누르시면 깜빡깜빡 하면서 순환 상태를 상시 희망하는 방법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 센서는 기존의 후방 센서만 있던 것과 달리 전방에도 적용되어 적응이 좀 어려웠습니다. 후진으로 차가 잘 나가더라도 중간에 뚝뚝거리는 소리가 나면 도중에 차를 세우게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 적응을 하면서 전방 센서와 후방 센서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과 전방 센서 소리는 참고만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20km 이내 저속에서만 동작하며 후진 기어를 넣으면 자동 작동, 시속 20km를 넘으면 자동 종료되며 전방으로만 주차할 시에는 직접 주차 센서 온, 오프 버튼을 눌러 센서를 켜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 같다 영상을 왜 만들었지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차를 이제 구입해 보시는 분들에게 또 첫 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간접적으로나마 해당 옵션이 불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또한 차량을 교체하면서 자세히 알고 싶었던 내용들 위주로 다뤄보았습니다. 나름의 구성을 갖추려 노력하였으나 허접한 부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이나 구독,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제작해볼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